이제 이어서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우선은 저희가 저번에 이제 네트워크를 따로 안 잡았었고, 그리고 미니멈 해서 최소한의 패키지로 설치를 하는 걸 했었죠. 이번 시간에는 우선 네트워크부터 잡아야겠죠. 최근에 레드 7 계열에서는 좀 유용한 커맨드가 있는데, 자, 여기에 보시면 루트 PID가 1번이죠. 여기서 PID 1번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트를, 그러니까 서버를 실행을 했을 때 가장 먼저 켜지는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기존에는 init, 그러니까 이거죠. init으로 이제 PID가 1번에 잡혔었는데, 최근에는 변경된 게 이제 systemd, 이제 이거로 PID 1번이 잡힙니다.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한다면 좀 이따가 이제 운영하는 법을 좀 알려드릴 건데,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자, 우선은 네트워크를 한번 잡아보죠. 레드 7 계열부터는 이제 명령어가 좀 많이 달라졌는데, if config가 따로 안 먹혀요. IP로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네. 지금 보면 루프백 하나만 잡히고 이제 이더넷이 카드가 따로 잡히지 않았죠. 일단 카드를 잡는 것부터 좀 진행을 해볼 거고요. RHEL, 뭐 레드햇 계열 이제 뭐 약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7 해서 네트워크 치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공식 문서입니다. 들어가 보자. 좀 속도가 좀 걸리는데, 네. 이게 지금 다 영문인데, 제대로 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없네요. 네트워크 configuration using a test user interface, 이걸 한번 보자. 설치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네요. 설치를 해서 이거를 진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설치를 한다라기보단 일단 이게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죠. 아마 네트워크 매니저, 뭐 T는 뭔지 모르겠지만 뭐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되어 있는 것 같네요. 텍스트 유저 인터페이스겠네요. 자, NMTUI. 되네요. 보시면 뭐 커넥션, 그러니까 커넥팅 된 걸 수정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들어갈 때는 엔터를 치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나갈 때는 뭐 탭을 눌러서 여기 백 여기 빨간색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눌러서 나가거나 아니면 ESC를 눌러도 돼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더넷을 이미 연결해 놨지만 뭐 정확한 값을 주질 않는 거기 때문에 그냥 액티브만 시키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엔터만 치시면 됩니다. deactive, 그러니까 연결 해제죠. 연결이 됐다는 뜻이죠. 이 상태에서 quit에다가 엔터 나가고 다시 한번 보죠. 예, 잡혔네요, 이더넷. 네, 이 부분에 좀 함정이 있는 게, 이렇게 하시면 이제 리부팅 시에 저게 안 올라오죠. 네,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지금 설명을 안 하고 좀 빨리 넘어갔는데, 그 리붓 앞에 명령어 적은 게 시스템 CTL이에요. 그게 뭐냐면 시스템D 명령어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리눅스 정책이 뭐 아니다, 이 부분 한번 찾아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네요.
이 시스템D라는 게 되게 여러 분야에서 또는 여러 기능을 정말 잘 처리하는 커맨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한번 보여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명령어를 대부분 검색을 하는 것도 좋은데 이런 식으로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대부분의 명령어가 이런 따따 헬프라고 치면은 상세한 정보가 나오죠. 뭐 보시면 시스템 CTL 뒤에 옵션이 나와야 되고 그 뒤에 커맨드가 나와야 된다 라는 기본적인 구조가 나오고,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옵션 이렇게 있죠, 여러 가지가. 근데 이 옵션을 딱히 쓸 일이 없기 때문에 패스하고, 여기 시스템 커맨드를 보면 리부트가 들어가 있죠. 파워 오프도 들어가 있고, 뭐 그 다음 좀 별개적인 것들이 좀 여러 가지 들어가 있는데 이 명령어를 사용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도 없겠죠? 보면 루프백 하나만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고정이 안 된다라는 의미인데, 이걸 한번 고정시켜 보죠. 기본적인 설정 파일들은 대부분 다 etc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라는 거 자체가 이제 시스템 configure 쪽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어떻게 찾아가야 되냐, 이런 부분, 이런 공식 사이트라고 해야 되나요? 네, 문서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해결을 하셔야 되고, 뭐 만약에 이것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네트워크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제 아까처럼 기본 문서가 나올 텐데, 이 언어를 한국어 외부로 뭐 수정을 하면은 이제 친절하신 분들께서 충분히 많은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일단 들어왔고, 이제 앞단에 기본 뭐라 해야 되나? 예, 기본적으로 시작하는 붙는 이제 명칭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루프백이었고, 그러면 하나밖에 없네요. 이더넷은 보면 IP 다운이라는 건 그냥 네트워크 다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비스를 끈다는 거죠. 무튼 저희는 이거죠. 들어가면 뭐 영어로 뭔 이상한 이야기들이 계속 쓰여 있네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알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역시나 검색으로 하시면 되죠. 뭐 ETH0 치고 들어가게 되면은 뭐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다 적어주시는 친절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이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역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식 문서에 다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저런 걸 왜 보여주냐라고 이제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영상 자체가 뭐 모든 경우 또는 그냥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찾아가고, 뭐 이런 건 여기에 존재하고 원리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걸 참 좀 설명드리는 그런 영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 부탁드리고, 보면은 프록시 메소드라고 적혀있는데 이거 의미 없죠. 그리고 브라우저 온리, 이게 저도 지금 정확한 의미를 좀 까먹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이거 삭제할 거고요. IP6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다 삭제하고, 지금 보면 이렇게만 남았는데 이제 UUID랑 UUID 이것도 지워줄 거예요. UUID를 왜 지워주냐,
원래는 남겨두는 편이었는데 저게 왜 제가 저렇게 하냐면 이제 회사에 다닐 때 이제 UUID랑 뭐 그런 걸 지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유가 저거 디바이스명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워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튼 사유가 그분이 설명하시기를 뭐 새로운 장치를 꽂았다거나 이제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게 될 때 저런 부분이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뭐 고로 저걸 지워서 어차피 지워도 상관없으니까 지워서 새로운 장치가 뭐 들어온다거나 뭐 어떻게 좀 변경이 있었을 때 충돌이 없게끔 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다.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지우는 편이고요. 자, 여기서 다시 반영을 해야겠죠, 이제. 저희가 한 건 문서를 수정한 거예요, 단순히. 그러면 이 문서를 다시 읽게 해야 된다는 건데 그 대표적인 예제는 그 이게 지금 설정 파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스템 컴피그에 들어가 있었으니까. 그럼 이 설정 파일을 다시 읽게끔 하려면 껐다가 다시 켜는 거죠. 그러면 좀 더 보충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게임을 해야 돼요. 근데 그 게임 내부에 뭐 설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무슨 아이템은 뭐가 얼마큼 추가되고 뭐 이런 것들. 그런데 그 설정 파일은 게임이 시작되면서 읽는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좀 프로그래밍 할 줄 알게 되고 그 설정을 수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미 게임은 시작됐기 때문에 설정 파일은 기존 설정 파일을 읽고 있을 거예요. 새로운 설정 파일의 내용을 읽게 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시작하면 돼요. 한번 해보죠. 시스템 ctl 리스타트 네트워크 보면은 이동할 때는 키보드에 있는 방향키로 하셔도 되고요. 일반적으로 리눅스에서 자주 쓰는 VI 쓰듯이 뭐 JK를 이용해서 충분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먹힐려나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죠. 됐네요. 유닛 커맨드라고 적혀 있어요. 리스타트고 여기에 인자값으로 인자값이라는 건 불러올 때 이거 함수를 좀 배워야 설명이 될 텐데 단순히 리스타트라고만 하면은 어떤 걸 리스타트 할지 모르잖아요. 뭐 최악의 경우에선 이 머신 자체가 리스타트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대상을 입력하게끔 이제 인자값을 주는 거예요. 네이밍을. 옆에 한번 설명을 읽어보죠. Start or restart one or more unit. 그러면 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유닛을 스타트하거나 리스타트 할 수 있다라는 의미인데 이제 인자값을 저기 name 점점점이라고 있죠. 점점점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이라는 의미고 저 name은 유닛 네임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유닛이 뭐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찾아가 보죠. 이렇게인가? 경로를 제가 좀 헷갈린 모양인데 보죠. 네, 여기였었나 보네요. 자, 이렇게 들어가 있죠. pwd가 뭐 현재 경로를 의미하는 거고 여기에 보면은 뭐 맨 앞에는 볼 필요도 없고 맨 뒤에 점 뒤에 적힌 글씨 그것만 보면 되죠. 뭐 서비스도 있고 타겟도 있고 마운트도 있고 슬라이스도 있네요. 소켓도 있고 뭐 되게 여러 가지가 적혀 있는데
이렇게 부르니까 찾기가 너무 힘드네. 딱히 뭐 유닛으로 된 건 없네요. 아무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유저 라이브러리에 들어가 있는 시스템 D가 관리하는 시스템들이에요. 그 목록이죠. 그래서 여기서 유닛이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에 존재하는 이제 뭐 서비스들을 예, 말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걸 보여주고자 지금 이쪽으로 들어오게 된 거고요. 다시 돌아가 보죠. 이렇게 되네. 지금 저희가 유닛까지 봤죠? 이게 방향키 버튼을 윗 버튼을 누르면 기존 명령어를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확히 뭐라고 했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죠. 자, 여기까지 했죠. 시스템 CTL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이번엔 잡혔어요. 제대로 이제 네트워크 카드가 잡혔고 인식이 됐고 그리고 반영이 되고 있죠.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뭐 이거는 지금 네트워크다 보니까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뭐 이런 게 있죠. is active 해서 뭐 네트워크 active라고 적혀 있네요. 실행이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명령어도 역시 이런 식으로 확인이 가능하죠. 확실히 영어라서 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이상하고 이해하기 힘들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역시 검색을 통해서 좀 체크를 하셔도 되는 부분이에요. 자, 저희가 이제 네트워크까지 잡았어요. 단순히 이런 글자들만 있는 데에서 뭐 이런 거 쳐가지고 뭐 하는 것도 좋긴 한데 그렇게 하면은 공부할 것도 되게 많고 내가 지금 뭘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조금 이런 것들을 몰라도 차라리 과제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하나 내주는 게 더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는 좀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이제 X 윈도우라는 거 설치할 거예요. X 윈도우가 아니네요. 네, 웹서버를 할 거고 이거는 즉각적으로 눈에 보이기 때문에 좀 더 하시는데 지루하지 않고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웹서버를 설치를 할 건데 이 웹서버라는 게 설치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RPM, 뭐 레드의 패키지 매니저의 약자이고요. 이거를 해서 뭐 그런 패키지 파일을 다운을 받은 다음에 설치를 진행할 수가 있는데 레드 매니저 이 RPM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몇 개가 있어요. 첫째는 뭐 좀 쉽게 설명을 해서 웹서버를 설치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패키지들이 뭐 되게 많을 거예요. 되게 많은데 이걸 설치하는 와중에 뭐 과정에 조금 문제가 있다거나 어떤 그런 별개의 문제가 발생돼 버리면 이 RPM이라는 게 되게 복잡해져요. 되게 복잡해져요, 정말. 제가 한창 IT 배울 때 이걸로 뭘 설치하려다가 진짜 뭐 하나 설치하는데 몇 시간을 허비한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물론 RPM은 꼭 필요한 기술이고 앞으로 여러분이 기술력이 더 늘어남에 있어서 RPM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나 그런 것들이 더 많아질 거긴 하지만 적어도 초반에 배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RPM은 제거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용할 건 유미인데 이 유미라는 건
RPM보다 훨씬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네트워킹에서 그 관련된 패키지를 전부 다 다운을 받아요. 전부 다. RPM은 저희가 하나하나 다운받아서 설치해야 되는 반면에 말이죠. 이제 이런 장점이 있다 보니까 저희는 UM으로 설치를 할 거고요. 이 UM이라는 걸 한번 보죠. 까보면 뭐 이런 정보 캐시 dir 이거는 저희 아키텍처나 또는 서버의 버전이나 이런 것들을 정보를 담는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이 외적인 부분은 굳이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패스를 하고, 자 한번 읽어보죠. 이 중간은 크게 뭐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뭐 어느 정도는 읽어볼 만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저희는 맨 밑에 있는 것만 볼 거예요. Put your repo here. 여기다 넣으라는 거죠. 또는 뭐 이 단어의 뜻이 생각이 안 나는데 뭐 대충 읽어보면 file.repo 안에다가 넣어라 뭐 이런 뜻 같은데, 경로는 이렇게 되네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죠.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안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file.repo, .repo라고 하는 어떤 파일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자, 원래 선택 코너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레드의 그런 정식 사이트에서 이걸 받는 방법, 두 번째는 그냥 별개의 레포, 다른 쪽에서 운영 중인 별개의 레포를 여기다 넣어서 그걸 참고하는 방법.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정식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다른 이어서 되는 거랑 연계되는 거기도 하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중간 줄 보시면 This system not register with on 뭐 server, you can use subscription manager to register. 뭔가를 등록하기 위해서 저희가 subscription manager를 사용할 수가 있대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줄들은 전부 다 그냥 레포에 관련된 정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제거하시면 되고요. 안 보시면 되고, 저희는 subscription 이라는 걸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잘 모르신다면 자 여기 있죠. 이렇게 들어가 있고 보면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네요.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레지스터 등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서브스크립션 매니저를 키워드로 잡고 하셔도 되고, 그게 아니면 뭐 레드햇 7 룸 레포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잡고 진행을 하시면 또 이렇게 있네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저희가 아까 맨 처음에 살펴봤던 거고, 보시면 그 하나하나에 대한 값이에요. 이게 값인데 뭐 굳이 지금 시간에서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패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레드햇 레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이걸 쓰셔도 되는 거죠. 아니면 다른 방법을 또 사용하시든가. 되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는 좀 더 쉽게 갈 거니까 일단 이게 뭔지 알아야겠죠? 아, 이건 이렇게 뜨네요. 이럴 때 more
라고 하면은 한 화면에 출력되는 부분만 먼저 보여주고 그 이후에는 하나하나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죠. 자, 프라이머리 모듈.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키워드나 JK가 안 먹기 때문에 엔터로 넘어가시면 돼요. 리프레시, 레지스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레지스터 부분 한번 보죠. This system to the customer portal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커스터머 포털에다가 이 시스템을 등록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저희가 뭘 사용할지는 알았고 그럼 이제 사용만 하면 되는데 보시면 뭐 따로 이런 다시 이런 게 없고 그냥 레지스터라고만 적혀 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인터넷이 먼저 선으로 연결되어야지만 쓸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유저네임이란 무슨 유저네임이냐? 바로 레드햇 유저네임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자동 입력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로 들어갈 거예요. 자, 등록이 됐죠? 아이디로 해서 이제 등록이 됐고요.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뭔가 보이네요. 근데 뭐 정확히는 그 이후에 어떤 값이 안 보이고 있어요. 파일은 생성이 됐지만 자, 여기서 저희는 다시 한번 subscription 매니저 하고 아웃프에서 그 다음 값 한번 넘어가 보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맥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맥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Shift 그리고 펑션 키 그리고 방향키 위키를 누르면 한 화면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아마 윈도우는 뭐 페이지 업다운으로 보실 수 있을 거고 지금 여기서 보시면 잘 모르신다면 이 하나하나를 한번 살펴보면서 익히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 subscribe 라는 걸 사용할 거고요. 이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아까 전에 로그인했던 메일로 메일링이 날라옵니다. 뭐 최근에 버그 패치 건 또는 그 외적인 어떤 유용한 정보들을 메일로 보내주는 거예요. 좀 걸리네요. 됐네요. 보시면 뭔진 모르겠지만 되게 뭔가 많이 늘어났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레포지토리고요. 네이밍은 레드7 서버, .NET 디버그 RPMS 라고 하는 거고 메타데이터 익스파이어 뭐 이런 많은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 한번 찾아보셔도 돼요. 자, 이렇게 되면 레포지토리가 등록이 됐죠. 이러면 사용이 가능한 건데 한번 해보죠.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기존에 저희가 등록한 레포지토리에서 정보를 받는 과정이에요. 이 정보, 이런 레포지토리에서 정보를 받아서 필요한 정보를 이제 끌고 오는 거죠. 예, 속도가 좀 걸리는데 보시면 그 위쪽에 대한 정보들은 뭐 크게 의미가 없고요. 뭐 resolving defensives 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게 바로 의존성이라는 거예요. 의존성이 좀 쉽게 설명하면 RPM 기준으로 그거죠. 아까 하나의 어떤
아니 웹서버를 설치하는데 몇 시간이 걸린다고 했었죠? 그게 뭐 예를 들어서 HTTPD를 설치하려면 그걸 설치하기 이전에 이거를 뭐 다른 것들을 먼저 설치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RPM을 했을 땐 그걸 다시 다운받아 가지고 설치를 할 거고, 그 설치를 하다가 또 이걸 먼저 해야 된다 하면 그 다른 걸 또 설치해 가지고 또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의존성 문제를 스스로 파악해서 다운을 받게끔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보죠. installing HTTPD를 다운받는데 그 밑에 for defenses라는 게 있죠. HTTPD를 다운받기 위해서 선행적으로 먼저 설치해야 되는 것들을 설치를 한다라는 의미고요. 보면은 용량, 총 사이즈 뭐 이렇게 되어 있고, is this okay 옆에 y, d, n. y는 설치를 진행하겠다. d는 그냥 다운로드만 받겠다. n은 설치하지 않겠다. n은 거의 사용할 일이 아니죠.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이제 D 같은 경우가 뭐 예를 들어서 조금 운영을 하시는 분들은 다운로드만 받은 다음에 그 다운로드 받은 거에 대해서 어떤 정보들을 수정해서 좀 더 환경에 적합하게끔, 또는 뭐 내가 좀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수정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다운만 받겠습니다. 아니, 설치만 하겠습니다. 이게 설치를 진행할 때 뭐 이렇게 묻는 YDN 설치하게, 아니 그 중에 선택하게끔 묻는 창이 뜨는데, 창이라고 하기엔 지금 뜬 것처럼 뜨는데, 그게 싫다, 그냥 어차피 설치할 건데 뭐 굳이 그게 뭐가 필요하냐 하면 마이너스 Y, 무조건 Y 설치를 하겠다라는 의미로 바로바로 진행이 돼요. 진행되죠. 이렇게 해서 설치가 끝났습니다. 정말 쉽죠. 이제 RPM을 이용하면 절대 이렇게 안 되는데, 윤의 강력함입니다, 이게. 자, 이렇게 설치가 끝났어요. 그럼 켜봐야죠. 키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서비스, 이건 아마 init, PID가 init인 그런 시스템 5라고 해야 되나요? 시스템, 그런 시스템에도 이제 서비스를 운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시스템 CTL 이용하겠습니다. 시스템 CTL 스타트, 그 다음에 HTTPD. 뭐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확인해 봐야죠. is active. 실행이 됐네요. 해볼까요? PSEF라는 건 프로세스 검사고요. 뭐 인터넷 창이나 터미널이나 뭐 카드 게임이나 이 전부 다가 다 프로세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 중에 HTTPD라는 이름을 가진 녀석을 출력해라. 만약 이게 꺼져 있는 상태라면 저게 출력이 안 되겠죠. 뭐 한번 해보죠. 안 되죠. 지금 여기에 뜨는 건 이 그랩이라는 거 썼을 때 뜨는 건데, 이건 단순히 제가 실행한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그랩을 쳐서 쳤던 그런 명령어에 대한 그런 것만 보여주는 거지, 이거는 실행 결과 값이 따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켜보죠. 제가 설명을 초반에 안 드렸던 것 같은데, PSEF 한 다음에 뜨는 여거, 이게 뭐냐면은 맥에서는 엔터 위키를 누르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걸 Shift 키를 누르고 하면은 이제 파이프 형식으로 떠요. 이걸 사용하시면 되고, 윈도우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 달러 표시를 Shift 누르고 누르면 아마 이렇게 비슷하게 뜨실 겁니다.
네, 어쨌든 이걸 실행해보죠. 다시 실행을 했고 실행이 되고 있어요. 끝났어요. 끝났는데 뭐 좀 감흥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선 분명히 실행이 되고 있는데 뭐 사용할 방법도 없고 좀 허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맨 처음에 그랬거든요. 저걸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뭐 여기에서 네트워크 잡은 다음에 포트 포워딩을 사용하셔도 되는 부분인데 어차피 이런 텍스트 화면만 이용하시는 거에도 불편함이 있을 거고 하니까 저희는 그냥 이제 그래픽으로 된 그런 걸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픽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좀 무게감 있고 이런 것들은 그룹으로 묶어가지고 처리를 해드리는 설치를 진행하는데 그걸 확인하는 방법은 바로 그룹 리스트예요. 이렇게 뜨죠. 단순히 그룹 리스트만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친 건데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네. 없는 것 같네요. 네. 아무튼 그룹 리스트 치고 more 이렇게 치면은 여기 있는 게 전부 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놈이라고 데스크탑 환경이 있는데 좀 무거운 녀석이에요. 그걸 다운받기 위해서는 뭐 그놈에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묶어가지고 이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 일단 참고해 주시고 저희는 저기 적혀 있는 그룹 인스톨 하고 저기 적혀 있는 서버 GUI라는 서버 with GUI라는 걸 다운받을 거고요. 지금 제가 쌍따옴표를 적었는데 이걸 적은 이유는 이제 리눅스에서 그 스페이스바가 좀 다른 인자값으로 인지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버 with 하면은 뭐 그룹 인스톨 치고 이제 여기 쌍따옴표가 없다고 생각하시고 해보면 저희가 의도한 건 서버 with GUI라는 건데 이 스페이스바가 이 두 개를 별개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룹 인스톨을 하는데 서버 그리고 with 그리고 GUI 이걸 다운받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페이스바가 별개로 인식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구문으로 인식이 되게끔 이제 쌍따옴표를 쳐서 진행을 한 거고요. 저희는 바로 뭐 묻는 거 없이 할 거기 때문에 Y.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는 뭐 지금 제가 하는 건 웹서버랑 와스 서버를 설치하고 뭐 이런 게 목적이 아니라 그냥 하나하나 진행을 해보고 어떻게 찾아가는지 키워드는 어떻게 설정하고 네, 그런 걸 설명드리는 그런 자리죠. 지금 되게 보면은 뭔가 후다닥 빠르게 진행이 되는데 네, 987개를 이제 뭔가를 하고 있네요. 네, 이 시간을 일단 넘기는 것도 좋은데 한번 별개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뭐 제가 이 영상을 지금 찍게 되는 건 제가 뭐 대단해서도 아니고 뭐 잘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이런 경험은 하나씩 있으실 거예요. 뭔가를 하려고 검색을 했어요. 하려고 검색을 했는데
뭐 어떤 것들은 자세한 설명도 없이 이렇게 해라 라고만 적혀 있고, 또 어떤 것들은 그냥 단순히 그런 것들을 복사한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많더라고요. 제가 뭐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진 잘 모르겠는데, 웬만하면은 이제 최소한의 걸로 설치를 하게끔, 뭔가를 진행하게끔 하고, 그 외적인 번외적인 것들은 다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스스로 하시게끔,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는 좀 무거운 것들을 껴안고 가는 게 아니라 가장 가볍게 시작해서 본인이 원해서 조금 뭔가를 입고 착용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촬영한 거고, 또 하나는 그냥 제가 하는데도 분명히 뭔가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실력 좋으신 분들이 보시기에, 또는 뭐 중간만 가도 충분히 뭐 보실 수도 있죠. 이런 걸 올림으로써 그런 비판이 올려질, 댓글이 올려질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걸 설령 받게 된다면 그걸 받음으로써 이제 저도 실력 증진이 되고, 되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아무튼 뭐 네이버 블로그에 글 올리시는 분들을 비하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는 전혀 없고요. 그냥 제가 느꼈을 때, 그래서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다른 방법 한번 찾아보자 라고 해서 이렇게 올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실제 업무에서 뭐 좀 어려웠던 부분이나, 또는 이런 걸 실제에서는 이런 걸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네. 일단 그런 점들을 가지고 앞으로 영상을 찍을 거고요. 뭐 아무도 안 보실 수도 있고 어쩌다 한 분이 보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상관없이 보시는 분들이 좀 원하시는 정보를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끊었다가 하기에는 이제 거의 다 돼가고 있어서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고, 네, 금액에 굴복했네요. 생각보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 이 다음에 왓스를 한번 찍어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그 왓스를 찍어서 제가 진행하고 싶은 게 딱히 없어요. 네, 그래서 뭐 왓스야 지금 올라온 거 충분히 있고 하니까 그냥 제거를 배제를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제 LVM 쪽을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시간 좀 남은 거 LVM에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하자면,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그나마 좀 심플한 것 같은데, 이거예요.
피지컬 볼륨. 여기서 피지컬 볼륨이 뭐냐? 하드예요, 하드. 그냥 단순히 하드. 예를 들어서 이 세 개를 전부 다 하드라고 치죠. 200기가, 200, 200. 하드를 피지컬 볼륨으로 만들고, 그러면 저 세 개가 각각 200, 200, 200기가죠. 그거를 볼륨 그룹이라는 걸로 묶어요. 그러면 여기엔 총 600기가가 들어가 있겠죠. 200, 400, 600이니까 그거를 로지컬 볼륨으로 만드는 거예요. 저기선 하나가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세 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분명히 하드 200기가니까 원래라면 200기가만 사용할 수 있고 뭐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뭐 300기가를 여기다가 할 수도 있고 100기가만 할 수도 있고, 되게 자원 관리가 유동적으로 바뀌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네, 죄송합니다. 루트라는 파티션에다가 한 100기가짜리 스크립트, 말도 안 되지만 를 만들어 놓으려 해요. 그러면 뭐 좀 안전하게 150기가만, 150기가가 아니라 한 1기가? 2기가 정도만, 용도가 그것만 있다고 하면 그 정도만 하면 충분하는데, 하드가 200기가예요. 그러면 200기가를 부여해야겠죠? 한 98, 9기가가 노는 거예요. 근데 LVM으로 잡으면 정확히 뭐 101기가를 부여할 수가 있는 거니까 되게 자원 관리가 유동적으로 바뀌는 거죠. 그 외적인 자원에 대해서는 뭐 다른 거에다가 뭐 추가를 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LVM이라는 게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추후에 나눠야 될 이야기이긴 하지만 스냅샷이라는 것도 있어서 뭔가를 삭제했을 때 되돌리기에도 용이하고 되게 괜찮은 기술이에요. LVM이라는 게. 무튼 이것만 기억하시면 끝나요. PV, 그러니까 하드를 PV로 변환하고,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배우니까 지금 당장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그런 변환된 PV들을 뭐 전체가 될 수도 있고 일부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VG로 묶어서 유동적인 자원 관리를 한다. 네, 그것만 아시면 LVM은 끝났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뭔가 되게 기네요. 갑자기 화면이 좀 꺼졌는데 거의 다 끝나가니까 네, 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인스톨링 되고 있는 정보들을 좀 보셔도 돼요. 뭐가 설치가 다운이 되고 있나. 그리고 유미랑 RPM에 대해서, 일단 RPM은 제거하고 유미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부할 가치가 있습니다. 정말 유용하고. 네. 그리고 뭐 초반에 RPM으로 진행을 하는 것도 다 좋은데
U으로 했을 때 좋은 점은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레드 쪽이 연결돼서 거기에서 이제 정보를 받아오죠. 그 말은 레드햇을 사용하는 모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저희랑 같은 버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되거나 뭐 버그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 정말 사람이 많은 만큼 피드백 자체가 엄청나게 오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은 사용하지 않는 저만의 버전을 사용하고 있으면 문제가 발생됐을 때 대처가 좀 늦을 수도 있는데 네, 이거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또 Um의 또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server with GUI라는 걸 설치를 한 상태고요.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뭐 이거를 좀 그래픽 화면이 뜨게끔 해야죠. 이것도 역시 시스템 CTL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유용한 기능이에요. get default라고 치면 현재 어떻게 타겟이 잡혀있나, 이 타겟이라고 하는 건 일단 그걸 설명드려야겠네요. etc init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걸 열어보면 뭐 이런 게 있어요. 멀티 유저 타겟, 그래피컬 타겟, 그러니까 런 레벨을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켜졌을 때 나 혼자 사용할 수 있게끔, 또는 다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또는 뭐 그래픽 화면으로 뜨게끔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파일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시스템ctl에서 정의를 할 거예요. get default랑 반대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죠. 한번 좀 이렇게 자꾸 보는 게 나는 알고 있는데 왜 저렇게 하나 싶을 수도 있는데 자주 보는 것만큼 좋은 건 또 없으니까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있죠. get default, set default. 디폴트 타겟을 정의할 수 있다고 하네요. 물론 거기에 네이밍이 하나 들어가야 되고 들어오는 인자값은 하나여야만 된다. 점점점이 없는 걸 유의하세요. 그래피컬 타겟 이렇게 뭔가 기존에 있는 뭐 디폴트 타겟은 지워지고 다시 새로 생성이 됐다 라고 뜨네요. 이 타겟은 어떻게 확인하느냐? 유저, 라이브러리, 시스템, and 시스템. 아까 그 어떤 거였었죠? 유닛 확인할 때 들어왔던 곳이고요. 여기에 그래픽 한번 찾아보죠. 그쵸? 그래픽과 타겟. 이 타겟을 지정해 준 거예요. set default로. 물론 뭐 init 탭에서 수정하셔도 되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해보죠. 이번에 어차피 시스템 CTL 상관없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냥 리븐만 했습니다. 이 맥북이 뭐 되게 여러 가지가 깔려 있는데 좀 사양 자체가 기본 사양이라고 할 만한 거다 보니까 속도가 좀 느릴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가 생겼죠? 뭔가 변화가 있는 모양이네요. 자, 화면이 나왔습니다. 보면은 어떤 언어로 할 것인가? 저희는 영어로 할 거고요. 뭐 타이핑도 당연히 영어로 잡혔을 테니까 이걸로 할 거고요. 로케이션 뭐 약간 뭐라 해야 되나요? 그걸
뭐 어쨌든 끄기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타임존 서울로 잡혀 있는 거 보니까 패스. 뭐 다른 계정이랑 연결할 거 아니기 때문에 패스. 유저네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패스워드인데 패스워드는 실험부에서는 분명히 문자, 숫자, 특수기호까지 섞어서 하실 거예요. 근데 여기는 단순 연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킬 거고요. 뭔가 좀 많이 느리네요. 네, 켜졌고요. 이제 스타팅하는 방법 이렇게 적혀 있는데 뭐 다음에 볼 수도 있는 거니까 이렇게 걸어놓고 종료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파이어폭스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열개고요. 일단 저희가 이걸 설치한 이유는 웹서버가 뭐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 건지 확인하고 싶은 그런 용도로 설치를 한 거기 때문에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뭐 저희가 좀 테스트할 만한 자료를 만들어야 되니까 다시 터미널로 넘어가 보죠. 맥 사용자분들은 커맨드 옵션 F2를 누르시면 다시 터미널로 바뀌실 거고요. 그리고 윈도우 사용자분들은 아마 컨트롤 알트 F2였나? 그걸 누르시면 이제 스위칭 되실 거예요. 자, 저희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일단 우선은 HTTPD로 한번 들어가 보죠. 뭐 이것도 HTTPD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가 없다. 그럼 설정 파일을 까기 위해서 etc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한번 찾아보죠. HTTP 있네요. 다행히도. 이거는 디렉토리니까 들어가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또 들어가 보죠. 있네요. 컴프 파일이. 까보죠. 뭐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뭐 읽어보셔도 되고 안 읽어보셔도 되는데 지금 중요한 정보만 빨리 파악해보죠. 리슨 포트가 80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포트가 80이라는 거고 뭐 유저랑 그룹 자체가 아파치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도큐멘트 루트 기본 문서의 루트라는 건데 예를 들어 여기가 local.com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local.com 치고 슬래시 치고 1.txt를 치면 바 밑에 www 밑에 html 밑에 1.txt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자, 한번 들어가 보죠. html이 있네요. 잠시만요. 그걸 어디서 확인했었는지 좀 헷갈리는데 지금 디렉토리가 너무 진하게 나와서 좀 확인이 잘 안 되죠. 네, dir 컬러 이걸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ir만 치면 이렇게 넘어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거를 여기 위에 보이시죠? 32가 그린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블루가 아니라 그린으로 수정할게요.
잠깐만요. (32로) 됐고, 이 건 같은 경우는 아직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컨트롤 D 다시 접근하기. 그리고 까보면 초록색으로 나오죠. 이렇게 되면 좀 가용성이 좀 더 높아진 거죠. 따따따 HTML. 그럼 아무런 파일도 없어요. 저희는 뭔가를 봐야 되니까 한번 작성해 볼게요. 지금 이거는 HTML 구문이고요. 굳이 여기서 알아야 될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패스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했고, 이렇게 했어요. 자, 두 개의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죠. 1번 커맨드 Alt 1번으로 커맨드 Alt F1번으로 들어온 거고요. 여기다가 로컬 호스트. 로컬 호스트는 본인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트가 80이었었죠. 근데 80 포트는 기본적으로 웹창에서는 기본 포트이기 때문에 뭐 제외를 해주셔야 돼요. 뭔가 뜨는 게 없네요. 이렇게 되면 원인을 찾아야죠. 뭘까요? 일단 제대로 정상적으로 이제 돌고 있는지 먼저 확인을 했고, 이 resolve comp라는 거는 그걸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일반적으로 이제 네트워크를 지정을 하고 뭐 이런 웹페이지 상에서 들어갈 때 웹페이지 상에서 들어갈 때 열림의 이야기를 해보죠. 여기서 로컬호스트를 친다. 그러면 맨 처음에는 호스트, 여기에 있는 정보, 지금 여기가 etc 아니고요. 여기서 호스트라는 정보를 먼저 찾아요. 그래서 여기에 로컬호스트가 있죠. 그러면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건데, 만약에 로컬호스트가 아니라 네이버.com이라고 쳤어요. 그러면 여기에 네이버.com이 없죠. 그때 이제 resolve conf, 여기에 들어가 있는 네임 서버에 문의를 하는 거예요. 너 뭐 네이버.com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니? 라고 문의를 해서 거기에 있는 정보를 받아와 가지고 이제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네임 서버에 정보가 없다면 호스트에 정보가 있지 않는 이상 뭐 제대로 된 결과값이 안 나오겠죠. 저기에다가 뭐 이게 제가 알기로 KT인가? 네, 그 정보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구글 네임 서버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네임 서버 같은 경우는 resolve comp는 정보를 수정한 다음에 뭐 재기동을 안 해주셔도 되고요. 저렇게 한번 일회용으로 수정을 하고 정보를 수정하고 나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튼
네, 날아가죠.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되죠. 지금 넷, 웹 서버를 설치를 했고 그거를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했으나 뭔가 문제가 생겨서 정상적으로 안 되는 현상이었고 이렇게 해도 안 되면 좀 예상이 가는 부분은 있는데 아까 그 컨트롤 D로 했을 때 저기에서는 아마 반영이 안 됐으니 좀 기존 정보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붓을 하면서 좀 더 아까 놓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다시 잡아볼게요. 뭐 지금 좀 뭔가 여러 가지를 반복을 하기 때문에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좀 크게 보자면 저희가 한 건 아파치를 하나 설치했을 뿐이고 그 아파치가 이제 뭐 텍스트 창, 그러니까 CUI에서가 아니라 GUI에서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 확인을 하고자 그래피컬까지 진행을 한 거고 속도가 좀 많이 걸리네요. 그 와중에 뭐 좀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바로잡으려고 지금 하는 중이고요. 예, 전화가 왔네요. 잠시만요. 자, 이어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굳이 화면 전환 필요 없이 터미널 열어서 더블 클릭하시면 크게 되고 지금 이게 계정명으로 접속이 됐죠? 그러니까 sudo su chy 그러니까 본인 계정의 패스워드를 입력하시면 루트 권한을 딸 수가 있어요. 한번 쳐보죠. 잘못 입력했나 보네요. 네. 자, 루트 권한을 땄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안 드린 것 중에 이런 게 있는데 우선은 is active stpd 그쵸? 모른다고 나오죠?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아파치를 실행할 때는 단순히 실행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기동 시에 이게 올라오게끔 설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거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확인을 해보면 inactive 실행이 안 되었다고 나오죠. 여기서 뭐 start httpd 이렇게 잡으면 앞으로 이제 재기동했을 때 저 enable 설정한 것 때문에 매번 이제 자동적으로 켜진다는 거죠. 한번 확인해 보죠. 잘못 친 모양인데 뭐죠? 네, 됐죠? 자,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것처럼 브라우저를 하나 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헬로 월드가 떠야 되는 거예요.
여기 밑에를 누르면 열리고, 누르고 로컬 호스트 헬로 월드가 떴네요. 1.txt 굿, 제대로 떴네요. 여기서 인덱스라는 걸 지정을 안 해줬는데 어떻게 이게 뜨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인덱스라는 파일 네임을 읽어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 이런 게 있겠죠? 이걸 치면 이게 열리죠.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구글닷컴을 쳤을 때 어떤 파일을 보게끔 지정해 주는 것도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지정을 하지 않았다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그냥 인덱스 파일이 열리는 거예요. 그냥 이거에 대한 정보도 역시 여기 다 설정이 되어 있고요. 이거네요. 그쵸? 이렇게 되어 있죠. 그쵸? 여기 보면은 뭐 디렉토리 인덱스가 해서 인덱스 html이라고 되어 있고, 저기 추가적인 정보는 없네요. 이렇게 찾으면 안 될 것 같네요. 이렇게 하면 너무 많은 정보들이 뜨는데, 되게 많은 정보들이 뜨는데, 어쨌든 이건 추후에 뭐 공부하시면서 아시는 정보이기 때문에 그건 패스하고, 어쨌든 저희가 지금 저희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로컬 호스트를 치면 저희가 만든 파일이 보인다는 걸. 이렇게 하시면 좀 더 저희가 뭘 하든 간에 조금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바로바로 확인이 된다는 건 피드백이 바로바로 된다는 거니까 좀 더 뭔가 하심에 있어서 편하게 접근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를 잡고, 그 다음에 아파치 설정을 해보고, 그 아파치를 설정을 한 걸 제대로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제 GUI까지 한 걸로 오늘 강의는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료도 이렇게 한번 해보죠.